국내 증시 투자자분들 코스피가 다시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예상보다 매파적인 통화정책 전망을 내놨는데도 국내 증시는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장중 9,000선 바로 앞까지 올라섰습니다. 18일 오전 11시 11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56포인트 넘게 오른 8,920선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개장 직후에는 8,975선을 넘었고 장중 고점은 8,976.55까지 올라섰습니다. 코스피 9,000선까지 남은 거리는 불과 23포인트 정도였습니다. 기존 장중 사상 최고가였던 6월 2일에 8,933선을 다시 넘어선 겁니다. 말 그대로 코스피가 역사적 고점 구간에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배경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6월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연준은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금리 동결 자체는 시장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점도표였습니다. 연준위원 18명 가운데 9명이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했습니다. 시장은 금리 인하 기대를 어느 정도 품고 있었는데 연준은 오히려 물가 부담을 이유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열어둔 겁니다. 이 때문에 미국 증시는 흔들렸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찍었다가 FOMC 결과 발표 이후 하락 마감했고 뉴욕 증시 3대 지수도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한국 증시에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미국 증시 전체는 금리 부담에 흔들렸지만 반도체 쪽은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국내 증시에서도 그 흐름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코스피 상승을 이끈 건 반도체와 IT 종목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34만 9,500원까지 오르며 강세를 보였고 SK하이닉스는 4% 넘게 상승하면서 262만 2천원대를 기록했습니다. SK스퀘어와 삼성전기도 강하게 올랐습니다. 결국 오늘 코스피가 신고가를 쓴 가장 큰 이유는 시장 전체가 다 같이 오른 게 아니라 반도체와 IT 대형주가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 전체를 보면 상승 종목은 116개에 그쳤고 하락 종목은 780개에 달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수는 신고가인데 모든 종목이 좋은 장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은 종목 전체가 무차별적으로 오르는 장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대형주와 일부 IT 종목이 지수를 끌고 가는 극단적인 차별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가 오른다고 해서 내 종목도 당연히 오른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어디에 돈이 몰리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돈의 중심에는 여전히 반도체,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투자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붙었습니다. 바로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양해각서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번 각서에는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작전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종식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를 협상하고 완료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소식은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최근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피라고 불릴 만큼 급등락을 반복했던 이유 중 하나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었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커지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물가 부담이 커지고 물가 부담이 커지면 금리 인하 기대가 줄어듭니다. 결국 금리 부담이 주식시장 전체를 압박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이란 간 종전합의 절차가 진전되면 이 연결고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줄고 유가 부담이 완화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낮아지면 금리 공포도 조금씩 식을 수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연준의 매파적 신호에도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금리 부담은 분명히 남아있지만 중동 리스크 완화와 기업 실적 기대가 그 부담을 눌러준 겁니다. 시장 불안 심리도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전일 대비 하락하며 77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날 이미 7거래일 만에 80선 아래로 내려왔고 오늘도 추가 하락했습니다. 최근 시장이 하루는 급등하고 하루는 급락하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는데 변동성 지수가 내려간다는 건 시장이 조금씩 안정을 찾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수가 신고가를 썼다가 해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연준은 여전히 매파적입니다. 점도표에서는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제시됐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장중 코스피에서 1조 원 넘게 순매도했고 기관도 순매도 중입니다. 반대로 개인이 1조 2천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받아내고 있습니다. 즉 오늘 장은 겉으로 비인 강한 신고가 장세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외국인과 기관은 팔고 있고 개인이 강하게 받아내는 구조입니다. 여기에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장에서는 무조건 환호하기보다 어떤 종목이 실제로 지수를 끌고 있는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 시장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연준의 매파적 신호에도 코스피는 신고가를 썼고 9,000선까지 불과 20포인트대 거리로 다가섰습니다.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대형주가 있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동전합의 기대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부담을 낮추는 재료로 작용했고 기업 실적 개선 기대는 금리 우려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됐습니다. 앞으로 투자자분들이 확인해야 할 건 세 가지입니다. 반도체 대형주의 상승이 계속 이어지는지, 외국인 수급이 순매도로 끝나는지, 다시 매수로 돌아서는지, 그리고 미국과 이란 종전 합의가 실제 최종 합의까지 이어지면서 유가와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지입니다. 지금 코스피는 분명 강합니다. 하지만 모든 종목이 강한 장은 아닙니다. 지수가 신고가를 쓰는 동안에도 하락 종목이 훨씬 많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수만 볼 게 아니라 시장의 돈이 어디로 몰리는지 봐야 합니다. 오늘 기준으로 그 중심은 여전히 반도체와 AI 인프라,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되는 대형주입니다. 오늘 속보는 여기까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코스피 흐름까지 계속 빠르게 정리해드릴 테니 중요한 시장 흐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